자, 여러분께서 지금 2022년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 이틀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무대인데 혁신자치학교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혁신자치학교 마무리기호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몇 분 또 댓글을 읽어드릴까 해요. 자, 우리 이재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자, 배우는 은비초 아이들 정말 부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또 댓글 달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데 자, 앞서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 때하고 정말 세대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되면 좀 나이가 나오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사업에 그냥 참여만 하고 저희들의 의견 개진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자치학교 혁신마당을 보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2022 세종혁신학교 한마당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혁신자치학교 마무리교육 부장님들과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백병부라고 합니다. 혁신에서 자치로 또 자치에서 미래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새 길을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맨 마지막 세션은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종혁신자치학교 심화발전 방안이라는 연구를 세종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 학교의 혁신부장님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지와 관련된 고민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는 세종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 특히 자치라는 것을 핵심어로 해서 지정한 학교들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혁신학교 4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해서 자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게 혁신자치학교의 구체적인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자치학교도 사실은 학교혁신정책의 연장선에 있고요. 이 학교혁신정책은 학교혁신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출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학교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당신들께서 하고 계신 일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혁신, 학교혁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애들의 성적 올리는 겁니다.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전에 앞에 세션에서 쭉 보셨던 것처럼 학업 성취 이외에 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태전환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또 학생을 중심에 둔 새로운 형태의 수업 모형 개발일 수도 있고 또 좀 전에 들었던 마을과의 연계, 마을을 담은 교육 과정의 개발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재구조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에서 주어진 대로 또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애들 교과서 가르치는 것처럼 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고 그것이 학교혁신 성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내 맘 같지 않은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흔히 하는 방식은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혁신이 진행되면 어떤 교실에서 성공했던 혁신이 옆 교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학교를 바꿔내지 못하게 되고 마을을 바꾸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혁신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학교를 학습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 모임의 범위를 마을로 확장하고 이렇게 할 때 학교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혁신 자치학교 연구를 쭉 진행하다가 하나 이제 걸렸던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학교 자치하고 학교 민주주의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자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워낙 국가에서 또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치가 그 자체로 좋은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치의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치의 경험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의 목표로 이 자치를 설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치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한테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부여된 자치권을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도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학교장 자치인 겁니다. 학교 자치가 종종 학교장 자치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서 학교를 다른 학교와 경쟁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 자치를 얘기하기도 해요. 학교가 알아서 해라. 학교가 알아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옆 학교하고 비교해서 옆 학교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알아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엄하게 묻겠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학교 자치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를 통해서 추구했던 학교 자치는 공동체적인 학교 자치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교의 일들을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치의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학교 자치인데 공동체적인 학교 자치는 종종 절차나 제도를 갖추는 데 멈춰서 있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학생회 갖추고 있고 학부모에 갖추고 있고 교직원에 갖추고 있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궁극의 목표를 민주주의에 두지 않으면 학교 자치는 학교 자치를 위한 자치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안했던 것은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 진전의 수단 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쭉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나 자치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성과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답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수업혁신의 모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혁신학교나 자치학교 이전의 학교 혁신은 철학을 바탕에 두지 않고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기법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혁신학교나 자치학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이나 기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철학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나 자치학교가 이전에 했던 학교 혁신이나 교육개혁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영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꿔냈다는 거죠.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조직화했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체화시켜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또 학교의 장을 학교 밖으로 확장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는 게 혁신학교가 또 자치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의 바탕 위에서 세종교육청은 세종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실 텐데, 이 세종미래교육도 사실은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종미래교육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가 해왔던 것, 또 자치학교가 해왔던 것의 연장선 속에서 세종미래교육이라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교육체제 개편을 지금 세종교육청이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학교, 특히 이제 자치학교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몇 가지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게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이죠.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서 학교 혁신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학교 운영의 민주적인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서 해온 거죠. 정책 추진의 방식을 보면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를 이야기할 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기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그 공모, 지정, 지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학교를 통해서 학교 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 거죠.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져진 학교 혁신의 토대 위에서 학교가 자치 역량이라는 걸 발휘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자치학교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치학교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치하고 방임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주어진 자치권을 활용해서 이러저러한 새로운 실험이나 상상,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어떤 학교는 자치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 따라붙지 않으면서 그것을 방임, 교육청이 우리를 방임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세종미래교육의 큰 틀에서 혁신 자치학교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학교 민주주의의 고도화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학교 혁신의 민주적인 토대, 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갖추었던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들, 이런 것들의 바탕 위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를 위한 교육이고, 세 번째는 민주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것, 또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것, 또 교육과정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것. 구체적인 과제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혁신자치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들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학교자치, 또 학교주의 모델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이제 운동과 지원의 결합 방식인 거죠.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그것을 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면 궁극으로 목표로 하는 세종 미래교육이라는 게 혁신자치학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학교의 일상이 저절로 민주주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눈으로 보면 고쳐야 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 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데올로기의 문제인데, 특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죠. 민주주의는 사람과 사람의 존엄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정당하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능력주의는 배치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깊게 학습하는 것, 그래서 학습 조직을 좀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뭐 그런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종 자치기구를 좀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성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학교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3주체 생활협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3주체 생활협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것만큼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고, 그런 학교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제도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담은 학교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만든 학교 헌법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토대로 이 학교 헌법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교육과정 민주주의의 고도화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되고, 동시에 그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할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 민주주의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계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학교와 학교, 또 학교와 마을, 또 학습과 실천, 또 나와 세계, 인간과 자연, 뭐 이런 것들을 잇기 위한 이음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좀 이 교육과정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통해서 구현해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세종교육청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 운동과 지원의 결합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했던 방식에서 요청과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또 공모했던 방식에서 발굴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분리했던 방식에서 연계와 통합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문서로 일했던 방식에서 소통과 참여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종교육청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시스템은 다른 시도교육청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이게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된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인사 정책에서의 최대치가 어디인지를 좀 과감하게 세종교육청이 실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핵심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 가시면 그 학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10년 재직 보장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꼭 10년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학교가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운 학교라는 인식이 들도록,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 학교에서 계속 계셔서 당신께서 행복해지시려면 그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학교 혁신의 지속성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연수도 좀 새롭게 바꿀 필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종교육청에서도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기는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연수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나름의 성장 주기들이 좀 있는데 신규부터 시작해서 퇴직 때까지 그 성장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연수, 그 필요라는 것은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필요한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들을 좀 담는 생애주기별 연수 체제를 구안할 필요들이 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육과정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지원들이 좀 있는데 이미 세종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한데 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과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학교 교과목이 만들어지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 또 연말 연초에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실 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무르익은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공유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교육청이 좀 집중해서 해결하기 위한 컨퍼런스 팀 뭐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학교가 사실은 일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연구의 결과, 연구의 자료가 되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 팀들을 좀 붙여가지고 학교의 장기적인 성장 과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건데 뭐 핵심은 학교를 밀착해서 지원하고 교육청 부서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협업 체제, 협업 팀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협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냥 사족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 체제,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학교 선생님들은 당신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1부 역할은 끝났고 이제 2부 역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무리 자리인데요.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분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의미를 좀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와 관련된 고민, 또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 모셨고요. 차례로 그냥 인사하시죠. 연서초등학교 김동진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연서초등학교 교사 김동진입니다. 네, 온비초 교사 이정혜입니다. 네, 연동초 교사 이광열입니다. 미르초 교사 정경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전에 네 분 선생님하고 사전 모임을 하기는 했는데 네 분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이미 앞에서 세션별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태전환 교육과정 이야기도 했고 또 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얘기도 했고 자치활동 얘기도 했었고요. 미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나타난 성장의 스토리는 뭐가 있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내가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인 내가 변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변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 주민, 학부모님들이 변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혁신은 다 성공한 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먼저 변화의 이야기부터 나누고 나머지 이야기 좀 이어가죠. 누가 먼저 들려주실까요? 김동진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네,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서 5년을 가득 채워서 근무를 하다가 연서초등학교를 발령받으면서 왔는데 혁신자치학교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혁신자치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다른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존 학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학공이 있다던가 뭐 교육과정 평가회를 함께 다 같이 만든다거나 다 같이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몇 년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고 그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한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기까지의 그 문화가 형성되는 그게 정말 오랜 동안 내공이 쌓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학교에 동아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학생 중심으로서의 사고를 점점 하게 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저도 성장하고 있고 저 또한 다른 선생님들이 오실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서스럽게 바뀌신 거네요. 네, 연서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 학생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 저절로 그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막 떠오른다기보다도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때 저 평소에 저의 이제 생각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강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 당면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 저도 이제 학생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더욱이 저희는 연서초등학교는 배움 중심 수업을 계속 혁신하기 위해서 배움 중심 수업을 몇 년째 계속 함께 전학공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수업 속에서도 학생을 먼저 우선시하고 학생의 배움에 중심을 두는 그 모든 것들이 일련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도 역시 성장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연구 진행하면서 그 했던 설문조사 결과 중에 전학공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전학공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자치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다 학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학공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 학교 혁신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성과가 그 진행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하게 되네요. 네, 온비초 이정혜 선생님은 어떤 성장의 이야기, 어떤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세종으로 왔는데요. 그 세종 첫 번째 학교가 온비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온비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전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지내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저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우선은 함께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단독의 의미로 업무적으로 아니면 담임 교사로서 그런 개인적인 거라면 온빛에 와서부터는
그 먼저 그 학년에서 전학공 중심으로 학년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그 함께 시작해서 지금 옆에 선생님 말씀처럼 그 함께 그 대상이 전에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온비초 왔을 때는 다소 교사의 함께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함께 전학공을 통해서 학년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그런 함께의 대상이 교사였다면 몇 년 더 근무하면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마을까지 그 함께의 대상이 넘어갔고요.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교육 활동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아이들은 더 참여하게 되고 더 즐겁고 확실한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눈으로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겪게 되어서 그게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의 그런 변화와 성장으로 본다면 그런 다양한 주체들과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 스스로 조금 성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화의 우선 토대는 학생들의 변화에서 가장 큰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전에만 해도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라던가 좀 불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빛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실천하고 다시 성찰해서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아이들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즐거워하고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행복의 힘에서 아이들은 더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이런 기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현 선생님 다른 학교로 가시나요? 제가 10년 재직 보장제 저거 해드릴게요. 그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함께 확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함께한다 하면 선생님들끼리 함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선생님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학부모, 학생까지 이제 나아가서는 지역까지 확장되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 주도성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김동진 선생님께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만 따지면 어쩌면 선생님이 그냥 결정해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교사 주도의 어떤 수업 방식이나 학급 운영 방식은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동원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정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주도성, 주체성을 믿고 기다려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배움,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온빛에서 내가 경험한 나의 성장 스토리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연동 이광열 선생님 어떤 말씀 주실까요? 답을 적어 오셨네. 네, 긴장을 많이 해서요. 네. 저는 그 충북에서 2019학년도에 지금의 연동초에 전입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어떤 모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자치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문화와 교육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교내 모든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수평적인 회의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2019학년도에는 부장도 아니었고 또 새로 전입해왔기 때문에 회의 시간의 안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좀 부끄럽고 또 할 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장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의견을 묻고 또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긴장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민주적인 협업 문화로 인해서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나온 의견도 자칫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을 적고 그 의견을 또 선생님끼리 협의해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적인 협업 문화가 학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인 걸 배웠고 저도 그걸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2019년에는 부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부장이신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교 규모가 커지고 또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절차화되는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전만큼 협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토로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부장들이 알아서 결정하지 왜 이것까지 나한테 묻지? 라고 힘들어하시는 신규 선생님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연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희 학교는 되게 소규모 학교라서요. 네, 그래서 또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네,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들의 의견으로만 진행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경력이 다 많고 그다음 뭐 새로운 돌발 변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 처리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아서, 최대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작은 학교가 사실은 관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커서 한 번 틀어지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묻고 또 그 당신들이 가진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네. 네, 미르초 정경자 선생님은 어떤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회자님의 바로 옆에 앉아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저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저거 빼야 되겠다. 저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저것도 빼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자신의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17년도에 세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종으로 오면서 경기도에 있었을 때도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와 혁신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르초등학교에 이제 부임을 해 오면서 혁신학교도 아니고 그냥 건너뛰어서 혁신자치학교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 김명기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대신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변화이기도 해서요. 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 책무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르에 와서 가장 느꼈던 것은 자율성이 굉장히 큰 학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혁신자치학교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추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걸 해보고 싶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자율적으로 이걸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율성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유를 주면 매뉴얼을 달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매뉴얼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분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당신들 선생님들의 어떤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주셨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또 함께라는 것을 확장해서 마을까지 함께의 주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또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비롯해서 이제 내가 민주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도 좀 주셨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율이라는 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 또 그렇게 이어 주셨습니다. 쭉 지나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성장의 이야기, 지금 교사인 나의 성장 이야기를 주로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의 이야기, 또 학부모님의 이야기, 이것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번엔 제가 준비하신 이야기로. 네.
이게 준비한 이야기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혁신자치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스몰스쿨을 운영하면서 또 교육과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함께 방학 때도 연수를 함께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에 깊이를 더하게 되고 또 프로젝트 수업을 그 미르초의 그 비전이 즐거운 배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인데 그것처럼 교사들도 즐겁게 배우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6학년 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나눔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였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교실 안에서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판매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다른 강점, 교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교과목을 가지고만 교과 수업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강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기뻐했었던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다원주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을 굉장히 획일적으로 하나만 딱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특정 과목에서 성적이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라는 게 그냥 묻혀져 있기 쉬운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회, 그러니까 나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이광열 선생님은 이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에서는 읽기 프로젝트를 4년 동안 진행했는데 그 3년 정도까지는 저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선정해서 직접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학생 다모임에서 자기들도 책을 선정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맡고 싶다고 저희 교사 이제 3주째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학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제 구성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막상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자치 역량을 이제 발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도 이제 혁신 자치 학교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의 자치 역량도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학생들이 말하는 도서를 선정했을 때 좀 걱정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고른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집중을 잘하고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아이들이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선정된 책, 또 교육 내용,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의 효능감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내가 민주적으로 참여했더니 훨씬 더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더라. 민주주의 좋은 거네. 민주주의자로서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좀 그때 톡방에 올랐던 질문하고 다소 달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게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참석한 자리지만 이제 학교를 대표해서 하는 자리여가지고 그 이제 연구사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1번 인상적인 부분하고 이 질문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께 여쭤봤을 때 모든 선생님께서 답한 부분이 학생 자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어보신 선생님들은 다른 자치학교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온빛에 오래 계셨던 분도 계셨고 일반 학교에 오신 분도 계셨지만 그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온빛 자치는 정말 찐이다. 그냥 자치, 학생 자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 자치의 힘이 이런 거고 학생 자치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로 뭐 학생 자치라고 하면 학생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회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방송부, 스포츠 클럽 모든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기회뿐만 아니라 기회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 예로 저희 학생회 학생들이 자기의 실천 공약으로 양심 문구점을 신청 공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 학생 그 공약 이행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양심 문구점을 운영을 했는데 그 문구를 사는 구입에서부터 무엇을 사고 매일매일 돈을 계산하고 다음날에 물건을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 온빛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픈 가치를 가지고 월별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동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무슨 행사로 할까를 계획을 해서 그러면 팀으로 와서 놀이를 하겠다라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군에 맞는 놀이, 3, 4학년군에 맞는 놀이, 5, 6학년에 맞는 놀이를 계획을 해서 중간 놀이 시간에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홍보도 아이들이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각 반의 학급 임원들이 홍보도 하고 저학년에게는 또 그 고학년 학생들이 가서 홍보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성찰을 하는 그 방식이 월별로 매달 이루어지는데 전에는 그런 학생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경우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학생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가 2시간 정도가 돼도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런 학생 자치 제일 자랑하고 싶은 이 모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준비된 질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실은. 네, 그 자치가 자칫하면 학교나 선생님들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학교 도와주는 거, 선생님 도와주는 거, 뭐 행사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해석돼서 운영되기가 쉬운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자치의 본령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도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그 톡방에 올라왔던 질문지를 사실 읽지를 못했어요. 저 이제 한치 앞에 저의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방금 읽어보고 지금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다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해주셔서 어떤 게 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몸무게가 늘긴 했는데 어떤 게 늘었을까 고민하다가 혁신 자치학교로서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혁신 자치학교랑 혁신 학교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저희는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혁신 자치학교가 2년 뒤면 또는 1년 뒤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도대체 뭐지? 라는 고민도 하면서도 또 고민을 풀어볼 생각도 많이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전학공을 통하고 또 이런 혁신 자치학교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도 모으고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 되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8년간의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한 게 굉장히 성장의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혁신 자치학교로서 누군가가 너희 혁신 자치학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학교 혁신을 바탕으로 쌓았던 그 힘을
혁신 자치학교로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에게 이것을 더 도움 주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혁신 자치학교란 이런 것이구나. 혁신 학교를 토대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발전하는 그 과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혁신 학교의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는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 자치학교로서의 공동체 인식의 성장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마 자치학교라고 할 때 그 자치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그 사실 학교라는 게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참 안 변하죠. 뭐 문법처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들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함께하는 뭐 그런 학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한 학교. 이게 어쩌면 혁신자치학교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고 뭐 전학공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는 좀 더 큰 질문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혁신자치학교를 자치학교답게 만드는 핵심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네요. 좀 전에 김동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주시기는 하셨는데 혁신자치학교가 1년 뒤면 없어진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도 있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혁신 초짜들이셨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신 초짜들이셨고 세종의 초짜이신 분들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 사이에 부쩍 성장하신 건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일종의 회의감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맘 같지 않게 움직이는 아이들 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교육청은 또 왜 일을 저렇게 하지? 교육청은 도대체 학교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아쉬움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얘기 먼저 하시죠. 네. 네, 준비된 답변으로 이제.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혁신학교는 학력이 낮다. 뭐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예산이 많아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등의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해 고민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누구보다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노력이 조금 헛되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학교에서는 이런 차가운 시선에 좀 벗어나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크게 나쁜 짓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는 집단인 양 또 애들 굳이 공부하겠다는 애 뜯어 말려가지고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학력을 떨어뜨리는 학교인 양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게 다 오해에 불과한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저 같은 연구자들도 좀 해야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세종은 지역 규모도 좀 작고 동형화, 그러니까 같아지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아지려는 압력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좀 방향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은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우리 나름대로 늘 아이들의 배움을 고민하고 준비하지만 아쉬움은 언제나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년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참 좋아서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연말에는 하지만 연초가 되면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민에 대해서 많이 했고, 아까 미르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래서 미르초 미르형 학력만을 위한 브랜드화를 위해서 올 한 해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연서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우리도 저렇게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학년간 어떤 그 주제가 위계성과 그런 것들을 잘 이어나가서 아이들이 다음 학년이 되었을 때도 전 학년에 했던 것과 연결되고 또 더 높은 배움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루초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아주 좋은 배움으로 이루어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들 각자가 하고 계신 수업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묶어놓고 보면 왠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 또 학년이나 활동 간의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그 학교라는 그 공간을 보면 항상 어떤 교실의 그 부족함. 네. 미루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원수가 계속해서 그 줄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실이 부족하다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공간적인 문제도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간은 교육청에서 잘 해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잘 해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학교의 고유교육 과정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뭐 그 학년을 달리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전입 전출이 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학교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선생님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좀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말씀 해주시죠. 이정혜 선생님이나. 네. 아쉬운 점은 우선 첫째로 혁신학교는 또는 자체학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어떤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활동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그 정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혁신 자체학교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시선과요. 그리고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다른 학교도 다 하고 있는데 온빛 자체학교 하는 게 뭐가 달라? 그런 다른 점을 이렇게 그 어떤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저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비춰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결과물은 결과다 보니까 그 과정을 볼 수 없잖아요. 때로는 결과에도 그 과정이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은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늘 고민이 생겼고 아쉽기도 했고, 그것을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은 우리가 왜 가르치는 것일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조금 포커스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좀 과한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활동을 줄이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서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접근해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갔고요. 그 지금 미르초 그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지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 1학기 평가에 그다음에 학년 말 평가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학교 교육 과정, 학년 교육 과정이 있지만 올해 했던 활동들이 그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속될 수 있는 게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일까? 구성원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달라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될지는 언제나 물음표가 남고 올해 교육 활동이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해도 그것을 다음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만큼의 그게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 모든 것을 총화하는 아쉬움은 저의 리더십이 조금 혁신 자치학교에 걸맞는 그런 저 개인적인 역량과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이 조금 발전되는데 영향을 적게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까지 덧붙입니다. 네, 맨 마지막 말씀은 사족이신 걸로. 그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법, 활동, 프로그램,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에 집중해 왔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보다 집중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건가, 왜 가르칠 건가, 왜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건가, 왜 가르치는가와 관련된 질문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해내는 것. 그래서 뭐 정리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어쩌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요. 네, 김동윤 선생님. 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아까 전에 저희가 발표할 때 저희 학교만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서 자율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아쉬움 속에서 결핍 속에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선택이나 또는 사라지는 교육 과정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그 답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찾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이유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일단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지속해야 될지 지속하지 말아야 될지 또는 바꿔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교사 개개인이 하거나 교사 단위에서만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영향은 학생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야 되는 장에서 평가를 바탕으로 3주체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학교 교육 과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되면 교육과정 여러 개가 학교를 떠나게 되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교사가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굳건하게 기둥이 되어서 학교를 떠받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참고해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건 섭렵하고 또 별로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까지 성장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연서 생태 전환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다 모으는 것이었어요. 다 모아서 심지어 PPT를 쓰셨다면 PPT까지 다 받았고 유튜브를 보여주셨다면 유튜브 URL까지 다 받아내서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한 줄 평을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 URL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기대만큼 별로였다. 생각해보니 이런 유튜브가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달아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도 안에서 나오는 그런 평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의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내년도에 그 학년을 맡거나 학교 교육 과정을 계속 이어나갈 때 분명히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지속이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를 하든 지속을 하든 대신에 학교에 전통이 묻어 있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삼주체가 함께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교육과정을 쌓아나가는,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고 안에 세부 강론은 선생님이 선택하시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선생님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희 학교만의 고민에서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고민이면서 동시에 해법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런 노하우가 좀 공유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하는 게 어쩌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해야 될 어떤 출발점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희 세션 제목이 혁신자치학교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맥락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단계인데, 관련해서 짤막하게 다짐이라고 해야 될지 결의라고 해야 될지 교육청에 요청하는 거라고 해야 될지, 요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처럼 듣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와 시작 시점에 나는, 학교는, 교육청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까와 관련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인가요? 네. 자, 모두가 행복한이라는 문구를 처음 이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행복한이라는 앞에 문구에 좀 감동을 했고요. 혁신자치학교가 토대가 되어서 세종교육이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뭔가 감동이었습니다. 또 모든 학교를, 또 어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학교를 어떻게 미래교육을 이끌지 그런 고민도 좀 들었고요.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서 웰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또 학교는 학생들의 배운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서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으로 확대되어서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교육 공동체가 함께 행동하고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면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던, 그 함께 이야기했던 선생님들 말씀이 있었고요. 또 세종 미래교육이 아이들이 노는 것 같지만, 논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배움을 녹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와서 그 지역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미래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 또 그 이면에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이제 다 말씀을 좀 주셨고요. 아이들이 내가 성장한 동네와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동네 때문에, 이 학교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라는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동네에 굳이 살지 않더라도 그 동네를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세종 미래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인사 규정이 조금 더 유연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직 보장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의 학교는 최대 5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학교를 뭐 개인 일 때문에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철학과 비전을 세우고 그 아래에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시간에는 5년이라는 시간은 그다지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동초는 6학급의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리더격인 선생님들이 한두 명만 바뀌어도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련 규정에서 단위 학교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초가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다 손들어서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아닐 텐데, 그죠?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배경이 아이들 중심으로 사고했다기보다는 교원의 편의, 복지 중심으로 생각해서 만든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감하게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뭔가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고민에 그 이광열 선생님의 고민이 아주 구체적인 제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그 세종 미래 교육의 가장 기본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 명 한 명의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개별화 교육이 아닌 그 아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한 명 한 명을 학교 안 학교 밖까지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종시의 이런 비전이 추후에 바뀌더라도 앞으로 남은 교직 그 생활의 교육 철학으로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정말로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이 문구는 살짝 마음에 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본 문서에 따른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혁신학교에서 자체학교로 넘어갈 때 그 두 차이점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궁금점이었어요. 뭐가 다른지. 그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혁신학교는 어떻게 보면 교육 주체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치학교에서는 그런 기회를 바탕으로 이제 자치의 역량까지 키웠다라고 생각을 되는데 여기를 우리 혁신학교 자치학교를 바탕으로 심화 발전한 것이 미래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치학교하고 미래학교의 차이점을 무엇을 둘 것이냐. 또 오늘 연구사님의 발표를 들었을 때는 그런 교육 민주화가 그런 다름인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이라던가 모든 민주적으로 대상을 더 확대하는 그렇지만 이 미래 학교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오는 차이를 선생님들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속하고 발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미래 학교라고 하는데 미래의 기본으로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 기본 문서 발표 때도 학생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환경 구성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가 고민인데 모든 학교가 내년부터 미래 학교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전에까지는 몇몇 학교에게 당면돼 있던 혼란이 내년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직면해야 될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되면서 저는 보다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세종 미래 교육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은 그 힘을 믿고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치와 방임은 한 끗 차이인데 세종교육청이 하고 있는 미래교육, 미래학교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학교가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상을 그리고 학교가 그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학교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방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 마무리 말씀 주시죠. 네, 저는 미래교육 패러다임이 나올 때 그 미래교육이라는 개념이 짠하고 이제 혁신학교를 뒤로 하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패러다임 지역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세종시만의 미래교육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오늘 포럼의 제목도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은 관통하는 혁신에서부터 미래교육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교육청이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혁신에서 생겨난 문화와 힘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의 자치력을 세우는 교육과정으로 성장했다면 그것이 미래에서는 맞춤형으로 되고 다양하게 정말 뻗어나가잖아요. 누구는 AI만 있다, 뭐 소프트웨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공상 미래적인 내용이 떠나서 정말 다양화되고 학생들에게 특별해지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책에 적으셨던 것처럼 혁신자치학교의 이제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에 더해서 연대와 선도의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가 혁신자치학교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학교의 미래 학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학교들을 같이 이끌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로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뭐 이런 말씀을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내 학교는 혁신자치학교를 마무리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식의 혁신, 또 새로운 방식의 미래학교 실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오늘 자리가 그런 고민에 아주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좀 그동안 수고했어, 참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잘했다, 우리 큰 거 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은 결국은 좋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격려의 박수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혁신자치학교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참여를 또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한 분 소개해 올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닉네임 초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분 혁신 부장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8년간 키워온 혁신의 근육과 또 내공이 들여다 보입니다. 8년간 혁신자치학교에서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준비된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세종혁신자치학교를 통해 세종교육의 미래와 또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올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참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을 모아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저희가 생중계 드렸는데요. 유튜브로도 댓글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